21세 기전세계가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도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노예제도가 존재합니다. 공식적으로는 1980년에 폐지되었지만 이는 그저 종이 위의 글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노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건처럼 사고팔리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대로 넘겨지며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구타와 강간을 당하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찰과 공무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노예 소유주들이 돈과 인맥을 가진 유력 인사들이기 때문에 모두 모른 척합니다. 모리타니는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며 사하라 사막과 대양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토의 90%가 순백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죠. 이집트의 2배 크기에 달하는 면적이지만 거의 모든 땅이 황폐하고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구는 45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집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모래 언덕이 매년 수미터씩 사막을 가로지르며 마을들을 집어삼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집을 나서 눈으로 뒤덮인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름에는 그늘에서도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치솟고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외딴 마을에는 한 달에 한 번 낙타가 물을 실어 나릅니다. 사막의 광산에서 바다까지 뻗어있는 철로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화물열차를 운행합니다. 이 열차는 채석장에서 항구까지 철광석을 실어 나릅니다. 200량의 객차로 구성된 이 열차는 무게가 1만 5천 톤에 달하며 길이는 2.5km에 이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열차를 북부와 남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철광석이 가득 실린 개방형 객차에 올라타 12시간 동안 이동합니다. 사람들은 철광석 위에 직접 앉아 폐를 파고드는 먼지에 질식할 위험에 처하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에서 떨어져 충돌할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는 우주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직경 50km의 신비로운 원형 구조물이 있는데 이를 사하라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동심원 모양의 암석과 모래 구조물은 과학자들이 수백만 년 전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운석 충돌의 잔해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고대 화산 폭발의 결과라고 하며 심지어 전설 속 아틀란티스의 잔해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곳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사막 한가운데에 도로도 없고 물도 없고 통신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SUV와 경험이 풍부한 가이드가 필수적입니다. 이 나라의 대서양 연안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난파선 무덤 중 하나로 수백 척의 버려진 배들이 녹슬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낡은 어선화물선 유조선들은 적절한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버려져 썩어가고 있습니다. 인근 빈민가의 가난한 사람들은 페인트와 녹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마시며 맨손으로 배를 해체하여 고철을 얻고 하루에 2에서 3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난파된 유조선에서 새어나온 기름과 화학물질은 바다로 직접 흘러들어가 물을 오염시키고 물고기를 죽이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이 물을 마시고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 사회는 계급제도로 엄격하게 나뉘어 있는데 피부색이 밝은 아랍인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라를 지배하는 반면 피부색이 어두운 아프리카인들은 그들을 위해 일하거나 노예 생활을 한다. 노예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노예 신세가 되며 서류상으로 등록되지도 않고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며 5살이나 6살부터 일을 시작한다. 아이들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 사막에서 소를 몰고 소금 광산에서 일하고 생선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하루 12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한다. 학교는 형식적으로는 무료이지만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조차 졸업하는 아이는 5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 이 나라 경제 전체는 단 하나의 수출품 즉 철광석에 달려있으며 이는 국가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는 고품질 철광석이 거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300m 깊이의 구덩이에서 채굴되어 중국과 유럽으로 직송됩니다. 단일 국영기업이 모든 생산을 통제하지만 수익은 관리와 장군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광부들은 푼돈을 벌거나 갱도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세계 철 가격이 폭락하면 사실상 다른 수입원이 없고 아무도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순식간에 위기와 기근에 빠집니다. 프랑스는 20세기 초 이 지역을 점령하여 1960년대 철수할 때까지 통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통치체제를 완전히 파괴해 놓았습니다. 식민 지배자들은 의도적으로 여러 부족과 민족 집단을 서로 대립시켜 피부색이 밝은 사람들에게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부여했고 이러한 체제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는 아랍어와 함께 제2 공식 언어로 남아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률과 중요 문서는 프랑스어로 작성됩니다. 프랑스
보스는 여전히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군부와 관료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광물과 어업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얻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역 부족들은 낙타와 염소떼를 몰고 사막을 유랑하며 텐트에서 생활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막이 확장되고 가뭄이 장기화되며 동물들이 갈증과 먹이 부족으로 떼죽음을 당하면서 이러한 고대의 삶의 방식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유목민 가족의 4분의 3이 가축대를 버리고 도시로 이주하여 일자리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 슬럼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사막 생활로 돌아가기를 꺼리고 노인들은 세상을 떠나고 전통은 잊혀지고 있으며 20년 후에는 이 독특한 문화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차가운 해류가 이 나라 해안을 따라 흐르면서 영양분을 공급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어장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유럽과 중국의 산업용 트롤 어선들은 정부의 수백만 달러의 어업 허가증을 발급받고 거대한 그물로 바다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선을 사용하는 지역 어부들은 100m 길이의 산업용 어선과 경쟁할 수 없어 어족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어부들의 생계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쉽게 채울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어업 허가증을 계속 판매하고 있으며 10년 후 바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 누악쇼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도시는 50년 만에 작은 어촌 마을에서 거대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원래 1만 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던 수도는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민의 3분의 2는 전기 수도하수 시설도 없는 슬럼가에 살고 있으며 사막 한가운데 맨 땅에 녹슨 금속과 쓰레기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비가 내리면 배수 시설이 없어 도시 전체가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기고 거리는 진흙탕강으로 변하며 콜레라와 이질 같은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중국은 이 나라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사들이고 항만과 광산을 건설하며 정부에 상환 불가능한 고금리로 막대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광업과 어업 계약을 따내 고중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하며 모든 원자재를 현지에서 가공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막은 매년 5km씩 남쪽으로 확장되어 마지막 남은 수원과 농경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중국의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며 마지막 남은 비옥한 땅마저 잃어 외국의 완전한 지배 아래 황폐한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알카에다 및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된 테러 단체들이 활동하는 위험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부 사막 지역에서는 무장 세력이 군사 기지를 정기적으로 공격하고 외국인을 납치하여 몸값을 요구하며 공공장소에 폭탄 테러를 자행합니다.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젊은이들은 극단주의 선전에 쉽게 현혹됩니다. 극단주의자들은 무기돈 그리고 삶의 목적을 약속하며 많은 이들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당국은 이에 대해 잔혹한 숙청과 용의자 고문으로 대응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새로운 테러리스트들을 양산할 뿐입니다. 이 나라는 어린 소녀들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잔혹한 전통이 있는데 최대한 살을 찌우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음식을 토할 때까지 먹입니다. 뚱뚱한 신부는 가문의 부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소녀들은 100kg까지 살을 찌우는 데에는 당뇨병과 조기 심장마비를 유발합니다. 여성은 이혼재산 소유권 배우자 선택권이 없으며 13세나 14세에 결혼식에서 처음 본 남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남편은 아내를 원하는 만큼 때릴 수 있으며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불복종죄로 기소되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인구의 60%가 25세 미만인 이 거대한 젊은이들은 일자리도 교육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나라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고 학교는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며 학위를 취득한 소수의 젊은이들조차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불법 이주를 시도하지만 많은 이들이 도중에 익사하거나 리비아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이 나라는 노동 가능 인구 전체의 대규모 탈출이나 유혈 사태를 동반한 사회적 혼란과 완전한 붕괴라는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모리타니는 21세기에도 사람들이 상품처럼 사고 팔리고 아이들은 학교 대신 노동에 종사하며 여성들은 가축처럼 살찌워지는 나라입니다. 국제사회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재도 없고 실질적인 원조도 없으며 심지어 기자들조차 너무 위험해서 오지 않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자원을 팔아 부를 축적하고 외국 기업들은 부를 착취하며 평범한 사람들은 가난과 권리 박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나라는 노예제도와 중세시대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단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지구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영상은 간결하고 핵심적입니다.